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변수 관련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백엔드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코드 같은 거를 조금 익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 수업 자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한 이제 구현 부분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뭐 개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중급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배우는 게 저는 약간 초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서버를 개발하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Node.js 환경에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ode.js에서 이제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데, 환경 변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곧바로 이제 배포와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 환경 변수를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 환경 변수를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보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코어를 할 때 이 환경 변수를 좀 잘 다뤄야지 조금 더 편리한 개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거는 이러한 베이스적인 지식들이 갖춰져야지 이 위에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데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습관, 코딩하는 습관을 미리 들여놓고 이거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미리 코딩하는 습관이 좀 들어 있으면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 변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깅, 다음에는 이제 디버깅.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딩에 좀 필수적이에요. 이제 환경 변수 설정하고, 이제 로깅 설정하고, 이걸 통해서 에러가 나는 부분 찾는 디버깅을 하는 게 되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초급 레벨 단계에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포를 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 변수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어떻게 보안을 이제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코드들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환경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경 변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요. 이제 웹 서비스에서 이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 코드를 뭐 이제 다양하게 뭐 GitHub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올려서 이제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만 관리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개발 단계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끝나서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포라는 실제 온라인 서비스에 올려가지고 사용자가 와서 사용해보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이 코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배포 단계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쭉 유지가 되게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서비스가 규모가 커지게 되고 어떠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개발 단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따로 둘 수도 있고요. 테스트할 때 두는 데이터베이스 따로 두고 배포할 때 두는 데이터베이스 따로 넣어가지고 개발과 테스트, 배포 요 사이에서 데이터들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들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API 키라는 게 있어요. API 키라면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개인 정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카오 로그인을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카카오 로그인을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발급해주는 키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고유한 개인 정보들을 이제 수집해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키들을 노출시키는 거는 좀 꺼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만 사용하고 있는 뭐 키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하는 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배포를 할 때 뭐 회사용 이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용 계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개의 단계마다 사용하는 서버 주소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주소 아니면은 개인정보들 키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개발, 테스트, 운영 이제 배포죠, 배포 등 여러 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될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르게 설정되어야 되는 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프라이빗 키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주소들 이런 것들이 다르게 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변수로 이렇게 박아 놓게 되면은 이 개발 테스트 운영 바뀜에 따라서 이 모든 변수들의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우 귀찮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개발이 끝나면 테스트 넘어가고 테스트 끝나면 운영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발 끝나면 테스트 넘어가고요.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개발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가 뭐 이게 배포로 넘어갔는데 배포하다가 만약에 서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계속 빈번하게 교차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반복적이게 개발, 배포, 그다음에 테스트 이런 환경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 코드 상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박아놓고 쓰게 됐다. 그걸 우리가 하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하드 코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베리어블에다가 뭐 A 놓고 여기에 그냥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딱 이렇게 써서 이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모든 곳에 다 코드를 찾아가지고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한두 줄이면 괜찮은데 서버의 규모가 커지고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 바꾸는 것도 일이에요. 그냥 뭐 리팩토링 하면서도 이거 한 번에 뭐 컨트롤 시프트 F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꿀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바꾸는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공통적인 이제 배포 환경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변수들 또는 주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변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그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이 개발 단계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뭐 배포 단계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단계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지 보수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소들을 환경 변수로 더 가지고 내가 맞는 환경을 이제 실행을 할 때 이 변수들을 가져와서 설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뭐 개발 환경에서는 개발자의 PC에서 실행되는 로컬.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이제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로컬호스트를 이제 썼었는데 로컬호스트를 써가지고 제 PC에서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했었는데 이게 뭐 다른 서버 주소랑 연결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개발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변수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마다 설정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변수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서드 파티 그냥 결국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로그인이나 뭐 구글 API 서비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요새 많이 쓰는 챗GPT API 키 같은 경우에는 키만 있으면은 챗GPT를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챗GPT는 보면은 쓰면 쓸수록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API 키를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둬서 내 환경 변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의 중요성은 제일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안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무조건 이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코딩을 할 때에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API 키 아니면은 뭐 DB 연결 정보, DB 연결할 때도 주소뿐만 아니라 이제 계정 아이디,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민감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게 환경 변수의 기본적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외부에 노출되거나 유출되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드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퍼블릭 레포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깃허브 같은 데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내 개인정보가 여기 깃허브에 올라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AWS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키를 가지고 내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인스턴스를 새로 파고 거기에서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환경 변수 설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배포, 테스트, 뭐 유지 보수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갈 때 우리가 이 변수들을 하나에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지 편하지 이 변수들을 여러 파일에다가 하드 코딩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바꾸는 것도 귀찮고 만약에 실수를 못 바꿨어요. 그럼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약간 코드 수정이 그렇게 크게 없이도 이제 명령어만 좀 다르게 입력을 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URL이라든지 아니면 API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가 있어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 개발 서버에 연동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프론트엔드를. 그런데 아직도 개발 서버에 연동이 되어 있다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차단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 내가 배포를 해놨는데 개발 서버로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안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유연한 확장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안이긴 하지만 유지보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포 단계로 넘어갔을 때 내가 만들어 놨던 무언가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개발 환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 개발 환경 로컬호스트로 순식간에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OS 자체에서 죄송해요. 네. 하나는 이제 OS 자체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서 OS에서 환경 변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환경 변수 만들어가지고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편리한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있어서는 프로젝트 내에 함께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영체제에서 환경 변수를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GPU 같은 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쿠다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 무조건 여기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오라클 자바 같은 거 자바 이제 패스 같은 거 설정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환경 변수 설정에서 여기 패스 부분에 넣어주면은 이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윈도우에서는요. 그리고 맥이나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배시아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ZIC 뭐 요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맥을 쓰는데 뭐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냥 뭐 ZHIC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나콘다를 쓰니까 콘다를 환경 변수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에도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환경 변수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환경 변수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영체제에서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이제 자주 쓰거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이제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플러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터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놔서 여기 이제 커맨드에서 터미널이죠. 여기서는 터미널에서 이제 플러터를 이제 치면은 이 플러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환경 OS의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얘기하는 환경 변수는 요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Node.js에서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env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env 파일에서 환경 변수를 관리를 한다. 환경 변수 이제 관리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env 안에 여기도 똑같이 보통 이제 key 밸류 형식으로 환경 변수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키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밸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de.js에서는 기본적으로 Node.js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process.env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환경 변수를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제 가져온 건데 이제 .env라는 이제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 .env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뭐 DB의 호스트라든지 포트, 유저네임, 뭐 비밀번호, 어떠한 포트를 쓰는지, 그리고 뭐 노드 환경이라든지 뭐 API 키, 뭐 시크릿 키,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보이듯이 이제 process.env라는 요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 예제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버 설정, 그다음에 뭐 API 키, 아니면은 타사 서비스, 아니면 뭐 이메일 설정, 아니면 뭐 기타 설정, 뭐 이런 것들 이제 로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뤄주면은 좋아요. 그래서 로깅 같은 것도 여기서 좀 다룰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ENV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ENV 파일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한 코드들에서 일일이 다 바꾸지 않아도 이 .env 파일에 필요한 내용만 바꾸거나 추가를 하면은 이 노드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 이제 가져와 가지고 process.env 이제 내가 필요한 이름들이죠. 이걸 이제 가져와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ode.js에서 설정은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OS단에서 만든 환경 변수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S단에서 뭐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process.env dbhost를 찍으면은 얘를 이제 운영체제 단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설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가져와요. 하지만 요 .env라는 거를 이제 파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 환경 변수들에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env 파일을 이제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변수에 이제 연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이 process.env라는 요 변수에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env 파일에 환경 변수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두면은 이 프로그램 어디서든 내가 이 패키지 가져와서 이 process.env를 써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비밀번호랑 이제 API 키가 어떻게 보면은 API 키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API 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되게 보안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민감한 정보들을 환경 변수로 관리를 하는 게 하드 코딩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env 파일을 가지고 다른 곳에 올리지 않고 내가 내 폴더에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뭐 팀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션 같은 거 여기에다가 이제 .env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변수 파일 자체는 되게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 보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비밀번호나 API를 만들어 놓고 이 .env 파일에다가 그러면은 내 모든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개발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깃허브에다가 올려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파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기껏 환경 변수 잘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nv 파일은 로컬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서버에 배포할 때는 보안이 강화된 비밀관리 도구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깃허브 같은데 무조건 안 되고요. 그래서 깃허브에 올라가지 않도록 git ignore 좀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AWS 시크릿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그렇게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세스를 제한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암호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nv safe라는 패키지 아니면 .encrypt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 환경 변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요거까지 하는 거는 많이 못 봤는데 요거까지 해두면 확실히 .env 파일이 외부로 노출이 되더라도 개인정보가 이제 쉽게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제 .env safe를 활용해서 검증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검증들을 이제 .example 파일을 통해서 내가 example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내가 특정한 그 환경 변수가 내가 원하는 .env 파일에 env 파일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example 파일에 있는 값을 읽어와 가지고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env 파일에 어떤 환경 변수가 조금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들이 잘 설정이 되었는가를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패키지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한 환경 변수에서 만약에 값이 .env 파일에 없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값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 기본 디폴트 값들을 가져와 가지고 만약에 이 .env 파일에 포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또는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이 다른 값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하기가 조금 귀찮을 때 진짜 개인이 쓸 개인 정보들만 이제 .env 파일에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디폴트 값 하드 코딩해서 박아 놓고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할 때 얘네 env 파일들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잘 돌아가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개발 테스트 배포 단계를 이제 계속 지나치게 될 텐데 이 개발 테스트 배포 단계를 지나오면서 이 .env 파일의 버전 관리를 조금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라고 하면은 자주 쓰는 이제 git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깃허브들에 올라가지 않게끔 이 git ignore 파일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it ignore 파일에 등록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git rm.env 하면은 이제 레포에서 사라지니까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CI/CD 환경에서도 결국에는 제킨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GitHub 액션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관리하고 그러한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필수적이에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 변수가 되게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데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개발, 배포, 테스트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환경 변수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유 자체가
이 환경 변수를 한 번씩 써보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AWS 시크릿 매니저라든지 구글 뭐 클라우드 시크릿 매니저,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서비스들, 아니면 도커를 사용하는 경우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급에서 크게 다루긴 할 건데, 이런 내용들도 확실하게 이제 환경 변수를 이제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그 주소를 뭐 로컬호스트 해가지고 뭐 27017 뭐 이렇게 이게 박아놨던 거 이제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process.env.mongodb ur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rocess.env에서 환경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 몽고DB URL 내가 개발을 할 때나 내가 이제 개발 단계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배포 단계 아니면은 뭐 테스트 단계 이런 단계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배포 단계 이거 세 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 그리고 여기 이제 테스트 그리고 여기 이제 배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올 때 이 환경 변수의 environment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뭐 지금 개발로 되어 있죠. 이 환경 변수의 environment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다른 환경 변수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범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git ignore 무조건 추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거를 퍼블릭 래퍼에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정보를 한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그냥 웹페이지에 공개를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껏 내가 정보를 잘 관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모아둔 거 아니잖아요. 보안을 위해서 올려둔 거기 때문에 git ignore에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거 꼭꼭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들은 반드시 환경 변수로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환경 변수 사용할 때 디폴트 값을 넣어주면 좋다라고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배포다 아니면은 직접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조금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개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내가 몽고DB를 개발을 할 때 이 환경 변수에서 이 주소 값을 가져오는 거를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지 처음부터 환경 변수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갔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약간 좀 환경 변수를 끼워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은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권장드리는 바가 일단은 여기 이제 초급 수업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일단 습관을 다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로깅이나 디버깅 그리고 환경 변수들 이런 부분들은 개발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개발할 때 무조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개발이긴 하지만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이렇게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넣어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환경 변수고요. 환경 변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로깅 그다음에 디버깅까지 요거 이렇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